2024년 가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6살 남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8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가 내려다 보이는 25평 아파트, 이곳은 30년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빛이 비추는 일상은 퇴직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추억의 이야기꾼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은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하루는 이제 알람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오전 6시,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으로 눈을 뜨지만 더 이상 출근할 곳은 없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면 아내가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늦게까지 주무실 거예요? 벌써 6시 반이에요. 아내의 첫마디는 언제나 지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퇴직 전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매일 실감했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거라던 계획은 첫 달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집에만 계실 건가요? 아침 식사 중에도 아내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이 아내를 더욱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8년간 회사를 위해 달려온 나에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전 시간,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습니다. 그러나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빨래를 개는 소리, 모든 소리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거기에 앉아만 계실 거면 차라리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청소하는데 방해돼요. 아내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걷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여유가 아니라 피난처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이미 혼자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냉장고에 남겨진 반찬으로 혼자 밥을 먹는 저의 모습은 쓸쓸했습니다. 38년간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정작 집에 있을 때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문화센터 수업도 있고 등산 모임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바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쉬세요. 나는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아내가 나간 후 혼자 남은 아파트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렸지만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책을 펼쳐보기도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오면 또 다른 긴장이 시작됩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주려 해도 방해만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설거지를 하려 해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38년간 회사에서 인정받던 나였지만 집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의 정체성을 잃은 후 집에서조차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해운대 아파트의 밤은 깊어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린시티의 불빛들은 여전히 화려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퇴직 3개월째 저와 아내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안에서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오랜만에 대화, 동기들과의 모임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말하자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맨날 친구들하고만 시간 보내시네요. 집에서는 할 일도 없으면서 밖에서는 바쁘시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8년간 주말에도 회사 일로 바빴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생겼는데 그것마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억울했습니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은 매일 친구들 만나러 다니잖아요. 제 대꾸에 아내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 대화는 결국 큰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남아 있어도 아내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딸이 손자를 데리고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자가 반가워 안아주려 했지만 손자는 할머니에게만 달려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딸의 질문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눈빛은 그의 거짓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는 딸에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딸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38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가족들은 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가 벌어온 돈으로 자신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자녀들은 그저 경제적 지원만을 기대했습니다. 정작 그 자신은 가족 안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퇴직 전부터 계획했던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38년간 모은 재산이 적지 않았고 연금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마치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원하는 거예요? 제 질문에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은 함께 인생을 나눌 동반자가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기계가 작동을 멈추자 아내는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후 아내와의 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인사만 하고 곧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걷거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38년간 일한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자신의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필요 없어진 사람,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또 속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의 대학 동창 부부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님 접대를 위해 거실에 함께 앉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퇴직 후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 정말 바빠요. 골프도 치고, 등산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손님의 말에 아내는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교와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가 불편해 일찍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아내는 침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퇴직해도 바쁘게 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38년간 뭐 하고 산 것 같아요? 당신과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이제 좀 쉬면 안 돼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해운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머리는 맑아졌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38년간 달려온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6개월째, 제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해운대 아파트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고, 집에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5월 어느 토요일, 아들 내외가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며느리와 두 손자까지 함께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것이 기뻤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손자들과 놀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손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식사 시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대답하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고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아들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퇴직해도 바쁘게 사는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살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딸이 기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아빠도 힘드실 거예요. 아내의 말에 무언가 가슴속에서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8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38년 동안 뭐하고 산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녀들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더 저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돈 버는 기계였어요. 그게 내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계가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싶은 거죠? 식탁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손자들마저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들과 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치지도 않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아들이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건강 챙기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외면한 채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돈 버는 기계, 무능한 남편,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 그 모든 말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공책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8년간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가족을 위해서라고 믿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니 내가 벌어오는 돈만 필요로 했다. 이제 그 돈마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정이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아내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안의 냉기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아내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제야 아내가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게 어떨까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우리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아내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요. 나는 집안일을 못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에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어요. 무시? 매일이요. 당신은 매일 나를 무시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비난하고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66살에 이혼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요? 이미 준비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집을 팔아서 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돼요. 나는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아내는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애들은 이미 다 컸어요. 각자 가정이 있고요. 우리가 이혼한다고 해서 애들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진지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당신도 나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나갈게요. 하지만 법적으로 재산 분할은 해야 해요. 그래서 반반 나누자는 거예요. 당신의 기여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아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침실에 아내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해운대 아파트는 완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짐을 쌌습니다. 당분간 지낼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몇 권의 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일어났을 때 이미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요. 변호사 선임하고 연락할게요. 당신, 아내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아내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정말로 떠나는 것을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동기인 이정호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2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이정호 씨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 천천히 생각해봐. 고마워. 오래 있지는 않을게. 이정호 씨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고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니 약 8억 원 정도였습니다. 반으로 나누면 각자 4억 원씩 예금과 적금을 합치면 내 몫은 약 5억.
원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5억 원으로 2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하면 3억 원이 남습니다.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월 100만 원 정도, 거기에 연금 150만 원을 합치면 월 250만 원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안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의 결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아들과 딸을 따로 불러 이혼 결심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딸 김지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구나. 하지만 아버지, 이혼하시면 혼자 어떻게 사세요? 아들 김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울 거야.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자녀들은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는 따를게요. 하지만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딸의 말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녀들의 이해가 고마웠습니다. 2주 후 정식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내자는 태도였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내도 반반 나누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해운대 아파트는 아내가 계속 살기로 했고 자신의 몫을 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법원의 서류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확정 다음 날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였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 중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까지, 책 몇 권, 그리고 개인적인 물건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공간. 창문을 열자 해운대 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예전 아파트에서 보던 것과 같은 바다였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빈 방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6살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룸에서의 첫날 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침대도 가구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만의 공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가구, 구입, 생활용품 구매, 은행, 업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혼자 사는 법 배우기. 첫 번째 도전은 식사였습니다. 40년 동안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었던 요리는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을 수도 있었지만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처 마트에 가서 쌀, 라면, 계란, 김치 등 기본적인 식재료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 요리. 영상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첫 요리는 계란 프라이였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너무 뜨거워 계란이 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기름 온도를 낮췄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해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기뻤습니다. 탄 계란 프라이와 밥, 그리고 김치. 초라한 식사였지만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도전은 빨래였습니다.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세제는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어떤 코스로 돌려야 하는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친절한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첫 빨래는 실패했습니다. 세제를 너무 많이 넣어 옷에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다시 헹궈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계란을 삶고 간단한 볶음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빨래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텅 빈 원룸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게 혼자만의 시간은 낯설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라면을 끓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66살에 이렇게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전 집에서도 혼자 밥을 먹었다는 것을. 아내는 먼저 먹고 나갔고 자신은 혼자 남은 반찬으로 식사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2주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해운대 해변을 따라 1시간 정도 걷습니다. 산책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남성들,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젊은이들. 산책 후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토스트와 우유 또는 밥과 김치.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합니다. 예전에는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주로 집안 정리를 하거나 장을 봅니다.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가격을 비교하며 알뜰하게 장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다 해주던 일이었지만 직접 해보니 나름의 재미가 있었습니다. 점심은 주로 밖에서 먹습니다. 해운대 시장에 가면 7,000원에 백반을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와도 친해졌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 반찬은 고등어 조림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갑니다. 해운대 구립도서관은 원룸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열람실에서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거나 때로는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비슷한 연배의 남성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최영수 씨라는 분으로. 역시 퇴직 후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최영수 씨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혼자 사는 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요리는 유튜브로 배우면 돼요. 요즘은 혼자 사는 남자들을 위한 영상이 많아요.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돼요. 옷을 많이 사지 마세요. 병원은 미리미리 가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최영수 씨의 조언들은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메모장에 적어가며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로운 순간들은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원룸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득 젊은 시절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었던 꿈. 회사 생활에 치여 있고 살았던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악기상에 갔습니다. 입문용 기타를 하나 샀습니다. 가격은 20만 원. 결코 싸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유튜브로 기타 강좌를 찾았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첫 수업은 기타 잡는 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코드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손가락이 아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간단한 코드 3개를 익혔습니다. C, G, M. 이 3개의 코드로 연습곡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음악이 나왔습니다. 해냈다. 혼자 웃었습니다. 66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저녁 시간, 기타를 연습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가 제대로 안 잡히고 리듬이 맞지 않았지만 즐거웠습니다. 2개월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리 실력이 늘어 이제는 간단한 찌개도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빨래와 청소도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기타 실력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5개의 코드를 알고 몇 곡의 노래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끝낸 것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6살에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원룸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는 매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잔잔하고 어떤 날은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제 삶도 그랬습니다. 매일이 다르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생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3개월째 경제적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월세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기타 잡비 50만 원 한 달에 약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금 15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예금에서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계산해보니 5년이면 예금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66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대부분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해운대 해변 근처 편의점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시급 9,860원 하루 4시간이면 한 달에 약 10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점주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점주는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입니다. 아, 일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점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일주일 시험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50분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38년간 회사원으로 일했던 그가 이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점주가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를 가르쳐 줬습니다. 계산대 사용법, 상품, 진열, 청소, 유통기한 확인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첫날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계산대를 잘못 눌러 거스름 돈을 잘못 줬고 상품을 떨어뜨려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점주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계산대 사용법도 익혔고 상품 위치도 외웠습니다. 새벽 시간대라 손님이 많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새벽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은 다양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야간 근무를 마친 사람들, 술에 취한 사람들, 그리고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대생이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집었습니다. 7,500원입니다. 계산을 하면서 문득 말을 걸었습니다. 새벽부터 힘드시겠어요. 여대생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밤새 공부했어요. 아저씨도 새벽부터 일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어요. 여대생은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멋지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퇴직하시고 집에만 계시는데 아저씨는 정말 멋지세요. 그 말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편의점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거나 기타를 연습합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거나 친구 최영수 씨를 만납니다.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다시 기타를 연습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30대 직장인,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맥주를 사가는 40대 남성, 아침 도시락을 사가는 50대 여성,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것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 점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일 정말 잘하세요. 성실하시고 친절하세요. 손님들도 아저씨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시급을 올려드릴게요. 1만 원으로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혼 6개월째,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편의점 수입 100만 원과 연금 150만 원을 합치면 월 250만 원 생활비를 제하고도 매달 5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잠자리에 드는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해운대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큰 집도 없고 화려한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웠고 평화로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66살에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겠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기타를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서툰 연주였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와 기타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편의점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점주가 교육을 부탁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자신이 배운 것들을
이준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계산대 사용법, 상품, 진열, 청소 방법 자신이 처음 배울 때 어려웠던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와, 아저씨, 정말 잘 가르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준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아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는 않을까? 그러나 곧 생각을 멈췄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삶이 있고 자신은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헤어진 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해운대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공기였습니다. 66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혼 9개월째 딸 김지연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기뻤습니다. 이혼 후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언제 만날까? 토요일 점심에 해운대 어디서 만나요? 아빠 집 근처로 갈게요. 토요일 정오, 해운대 해변 근처 식당에서 딸과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7살 손자와 5살 손녀가 할아버지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손주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 집에서 만날 때는 아내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지금은 자유로웠습니다. 마음껏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좋아.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기타도 배우고 있어. 기타요. 아빠가요? 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취미 하나 없이 살던 아버지가 기타를 배운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잖아. 이제라도 배우는 거야. 대단하세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만드는 거야. 내가 정말 원하면 할 수 있어. 딸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전의 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밝아 보이고 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해운대 해변을 함께 걸었습니다. 손주들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았고 딸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어요.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외로웠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소식은 자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엄마도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내 엄마는 여전히 바쁘게 사세요. 그런데 가끔 아빠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그냥 아빠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세요. 직접 물어보지는 않지만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미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잘 지낸다고 전해줘.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하지 않으세요? 손주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아빠가 행복하시다니 다행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아빠의 선택을 존중해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녀들의 이해와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 이번에는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제가 아버지의 집 근처로 갈게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저녁 시간,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혼 전에는 가족 모임에서만 만났지만, 이제는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의점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새벽 시간이라. 손님도 많지 않고, 일도 어렵지 않아.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게 처음에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멋있다고? 내 66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혼자 사는 법을 배우시고 저는 아버지처럼 못할 것 같아요. 너도 할 수 있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불행해 보였어요. 항상 피곤해 보이시고, 집에 오시면 말씀도 없으시고, 엄마랑 대화하시는 것도 거의 못 봤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녀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달라 보여요. 표정도 밝으시고, 말씀도 많으시고, 이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버지, 이혼하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녀들의 이해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날 이후 자녀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딸이나 아들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셨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에는 가족 모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봐야 했고 자녀들 앞에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솔직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주들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와 함께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파티장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기타 가져오셨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생일 축하 노래 연주해 줄게. 가방에서 기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손주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딸과 사위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이혼이 가족 관계를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했다는 것을 예전에는 아내를 통해서만 자녀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접 소통합니다. 더 솔직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운대 원룸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오늘 손주들의 생일 파티에 다녀왔다. 기타로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해줬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다. 이혼 후 오히려 가족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 관계인 것 같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기타를 들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석양과 기타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66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인생을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이혼 1년째, 제 삶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편의점 일도 익숙해졌고 혼자 사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기타 실력도 많이 늘어 이제는 10곡 이상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해운대 구립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지만 그 책 재미있나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음악에 관한 책인데 흥미롭네요. 음악을 좋아하시나 봐요? 요즘 기타를 배우고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김태수입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운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어때요? 외롭지 않으세요? 박미숙 씨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롭고 편해요. 저도 그래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아요. 두 사람은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도서관 폐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저는 화요일마다 여기 와요. 그 후로 박미숙 씨는 매주 화요일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점점 약속된 만남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박미숙 씨가 자신의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제 카페에 한번 오세요.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해운대 해변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라는 이름의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박미숙 씨가 직접 내린 커피를 내왔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카페가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작했어요. 혼자 있기 싫어서요. 잘하셨네요.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드시다니.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미숙 씨는 남편과의 추억을, 이혼 후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김 선생님, 기타 연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서요? 네, 손님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망설였지만 박미숙 씨의 권유에 다음 주에 기타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박미숙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매주 화요일 오후 카페에서 기타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연주를 듣기 위해 화요일 오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주 정말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젊은 손님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박미숙 씨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만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어느 날 박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여성과 식사를 하는 것이 괜찮을까? 그러나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신은 이제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누구와 식사를 하든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제가 집에서 저녁을 준비할게요. 간단하게요. 박미숙 씨의 집은 해운대 중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원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박미숙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집밥의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이런 집밥을 먹어봅니다. 자주 오세요. 혼자 먹기 외로운데 같이 먹으니 좋네요.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결혼 생활의 어려움, 혼자 사는 삶의 의미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용기가 있으세요. 66살에 이혼을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니 용기라기보다는 절박함이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카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잘하셨어요. 박 선생님의 카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 친구로 지내요. 서로 의지하면서요. 박미숙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저와 그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갔습니다. 저는 미숙 씨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미숙 씨와 함께 부산 시립미술관을 찾았습니다. 현대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술에 대해 잘 몰랐지만 미숙 씨의 설명을 들으며 감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외로움을 표현한 거예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은 그런 상태를요. 마치 우리 같네요. 제 말에 미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전시회를 보고 나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박 선생님은요? 저도 없어요. 한 번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안도했습니다. 미숙 씨도 같은 생각이라니 다행이었습니다. 미숙 씨와는 연인이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좋은 친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좋아요. 그날 저녁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미숙 씨와 미술관에 다녀왔다.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감사하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혼 1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기타를 연주하고, 좋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6살. 인생의 후반전.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혼 2년째 봄, 해운대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2년 전 이맘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일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성실하게 일합니다. 점주는 신뢰하고 손님들은 그를 좋아합니다. 아저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출근길 직장인이 인사를 건넵니다.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당신도요? 이런 소소한 교류들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오후에는 미숙 씨의 카페에서 기타를 연주합니다. 이제는 단골 손님들이 많아져 화요일 오후면 카페가 가득 찹니다. 연주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 연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손님들의 말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도서관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납니다. 최영수 씨, 박미숙 씨, 그리고 도서관에서 만난 다른 친구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는 자녀들을 만납니다. 딸, 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주들도 자주 봅니다. 이혼 전보다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 보여요. 딸의 말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행복해.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큰 집도 없고, 화려한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웠고, 평화로웠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해운대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년 전까지 살았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25평 아파트, 30년 넘게 살았던 보금자리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내 앞을 보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기타를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처음 기타를 잡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연주를 하면서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이혼 결심, 혼자 사는 법 배우기, 편의점 일 시작, 기타 배우기,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외로움, 불안, 후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합니다. 연주를 마치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쓴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이혼을 결심했다.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 두렵지만 더 이상 그렇게는 못 살겠다. 2년 전의 글이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2년이 지났다. 66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행복하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웠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글을 쓰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 다음 날 월요일, 평소처럼 새벽 6시에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점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본사에서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대요. 상금도 나온대요. 놀랐습니다. 66살의 우수 직원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아저씨가 제일 성실하고 친절하시거든요. 손님들 평가도 제일 좋으시고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능력이 없다고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노력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좋으신데요?
아빠가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어. 정말요? 아빠,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자녀들이 아빠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녁 시간, 미숙 씨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숙 씨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축하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축하 파티해요. 미숙 씨와 해운대 해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2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그럼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죠. 그때 김 선생님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밝아 보여요. 박 선생님 덕분이에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김 선생님을 만나서 제 삶도 더 풍요로워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운대 해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고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큰 집도 없고 화려한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웠고 평화로웠고 행복했습니다. 66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증명했습니다. 늦은 것은 없다는 것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자신을 믿는 용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그 용기가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사람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능력이 없다고, 혼자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은 그의 성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공기였습니다. 기타를 들고 마지막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연습한 곡들을 하나씩 연주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힘든 과정, 새로운 도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운대 해변으로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책하던 중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산책 나오셨나 보네요. 네. 매일 이 시간에 걷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요즘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걷습니다.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 걸 그랬습니다. 지금은 후회만 남네요. 노인의 말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노인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분이 참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66입니다. 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이시네요.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을요? 그 나이에? 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혼 결심, 혼자 사는 법 배우기, 편의점 일, 기타 배우기. 노인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용기를 내야겠네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었는데 포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미소 지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저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혼자 사는 법, 새로운 시작을 하는 법, 나를 사랑하는 법. 그날 저녁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6,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첫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 김태수입니다. 2년 전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증명하고 싶습니다. 늦은 것은 없다는 것을 글을 쓰면서 행복했습니다.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해운대 원룸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잠시 글쓰기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희망의 메시지를, 추억의 이야기꾼, 채널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66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의 용기와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